안녕하세요.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목수 한번 손을 흔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몇 가지만 드리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일본 치하로부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많은 외교 활동과 애국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노구의 몸으로 끌고 오셔서 우리나라를 기초를 설립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또한 우리 국민이 나갈 바를 밝혔었는데 그것이 미국의 헌법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헌헌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최초의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그때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서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바로 이북에는 북한 공산당이 있었고 김일성을 이주로 해서는 공산당이 있었고 중국에는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는 스탈린이 있었는데 그네들이 짜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남침을 했던 것이 6.25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었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막 밀려갔는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점령당하고 났을 때 북한 공산당이 서울대학교에 와서 우리 국민들을 900명이나 죽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6.25를 굉장히 참담하게 우리가 겪으면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었다라면 아마 그때 세계 유엔에서 유엔군들이 우리 한국에 그렇게 급하게 파견되지 않았을 것인데 워낙 훌륭하시고 지도력 있으신 분이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사를 통해 가지고 무초 대사를 통해 가지고 파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창기는 많이 쫓겼다가 다시 부산 지역가로 쫓겼다가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우리나라가 진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훌륭하셨던 누구죠? 그 양반 인천 상륙작전을 계셨던 메가더 장군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보급로를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북한에 오는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굉장한 작전이었고 그때 그 6.25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군 사령부와 여러 지휘부한 대통령한테도 건의했었습니다만 그게 좌절되다시피 했지만은 여러 가지 군사 경험이 많으신 메가더 장군께서 그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회복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엔에서 급히 많은 16개국에서 군사 지원을 했었고 또한 물자 지원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물자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년을 가다듬고 북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신을주도 올라갈 즈음에 했는데 다시 중공군이 몰려왔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반도를 통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소련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우리 미국 유엔군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원치는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휴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1953년 7월 23일, 27일인가 또 휴전협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미동맹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굉장한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네들이 군사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물자 지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다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는 우유도 얻어먹고 그때 버터도 얻어먹고 또 용돈도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그 호기 시절을 맞이했고 그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어지러웠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다시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셨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굉장히 위협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당연히 잘 알아가지고 그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서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국민의 생각과 그리고 자유라든지 개인의 생각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러한 이념이라고 해서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잊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5.18이 일어났어요. 1980년도 오케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세력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빠리를 들고 부정선거를 실현하고 또한 일당 독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도 내고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도 생각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선거를 실현을 해서 실행을 해서 우리보다 잘난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먹거리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생활과 미래는 안전에도 없이 계속 부정선거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는 그네들을 꼭 국회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정선거라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예. 그네들은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를 사전선거로 바꿔가지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같이 싸워서 이깁시다. 이겨서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보존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